여기는 JR 이마바리역입니다. 이마바리역 바로 옆에 인포메이션 센터도 있고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전거를 대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쿠르시마 해협대교 쪽에도 선라이즈 이토야마라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구글맵 후기로는 이마바리역 앞에 대여소는 전기 자전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대여할 건 아니라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붙어 있기로는 전기 자전거도 대여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이나 전기나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원래 자전거 대여가 이렇게 비싼 건가요? 흠칫하더라고요. 요금은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이 동네가 자전거 여행 성지이기도 하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아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날씨나 계절 그리고 주말 이럴 때는 아침에 빨리 대여가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쿠르시마 해협대교 쪽을 조금만 걸어보고 구경할 생각인데요. 이마바리 역 앞에서 가는 버스가 있다고 구글에 나오기는 하는데 도대체가 그 정거장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소도시는 배차 간격도 너무 크고 하니까 일단 저는 기차를 탔습니다. 한 정거장인데 걷기는 조금 애매해서 하시하마역으로 갔습니다. 이 역은 무인역이고 굉장히 좀 음산하고 스산한 느낌이었습니다. 청소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더럽기는 했습니다. 저는 하시야마역에서 걸어서 선라이즈 이토야마까지 들렸다가 쿠르시마 해협대교 제3대교를 조금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이마바리역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선라이즈 이토야마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날씨도 좋고 해서 걸어서 살랑살랑 올라가면 선라이즈 이토야마가 보입니다. 중간중간 올라가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서양인들이 많더라고요. 서양인들에게는 이미 자전거 성지로 알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이 동네 자체에 약간 젊은 연령대가 잘 안 보였는데 대부분 이 자전거 타신 분들은 젊은 연령대,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보여서 여기는 확실히 자전거 관광지인 것 같았습니다. 선라이즈 이토야마는 전망이 좋더라고요. 앉아서 전망 구경하면서 멍 때리고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본 이마바리 역 앞의 자전거 센터나 이곳 선라이즈 이토야마 역시 샤워 시설이나 코인 락커 이런 것들은 갖춰놓고 있습니다. 선라이즈 이토야마 뒤편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시마나미 에이메라는 포토 스팟도 있습니다. 이마바리에서 히로시마까지 약 70km, 6개 섬, 7개 다리를 시마나미 카이도라고 합니다. 한국어 가이드북에는 9개 다리라고도 되어 있긴 한데 번역 오류인 것 같습니다. CNN에서도 선정된 적이 있다고 하는 자전거 탈 수 있는 명소이고요. 자전거 숙련자라면 쉬지 않고 달리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연결된 섬 중간중간에 볼거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낭만이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찍먹만 하고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이클링 대회 같은 걸 한다는 포스터도 붙어 있었고요. 여기가 자전거 대여해주는 곳입니다. 오후 시간대라서 자전거 대여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슬슬 저도 이제 대교로 올라가 볼 건데요. 이 대교는 자전거와 사람이 걷는 길은 왼쪽입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교이고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여기가 자전거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행자도 걸을 수 있는 다리라고 그래서 다 걷지는 않을 거고 다 못 걷습니다. 저기 선라이즈 이토야마 이쪽에 보이죠? 저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뺑뺑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올라가는 길에 이마바리 조선의 야드가 약간 노골적으로 다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보안시설이 아닌가 보죠? 어쨌든 여기가 일본에서 제일 1등 조선소 이마바리 조선의 사업장 중에 하나이겠죠. 네. 근데 엄청 큰 무슨 자이언트 크레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보이는 걸로 봐서 여기서는 어떤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근데 내려오시는 분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자전거 탈 걸 그랬나 하는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3,000엔. 일반 자전거가 3,000엔이고 아까 전기 자전거가 4,000엔이었던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자전거 마니아가 아닌 입장. 원래 이렇게 비싼 건가요? 아니면 이 동네라서 비싼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보행으로 이 대교를 건넌다는 거는 정말 비춥니다. 제가 섬 한 개 정도는 넘어가 볼까 생각했었는데 이게 자전거만 지나가는 다리도 아니고 차량이 있다 보니까 대형 화물차 같은 게 지나가면 이 대교의 떨림이나 울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간 졸여가지고 보행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보행자가 엄연히 갈 수 있는 대교이긴 한데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막 자전거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보행은 별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소바원이라는 온소바가 맛있다는 집에 왔고요. 저녁 시간대라서 사람이 많더라고요. 만석이었지만 마침 혼자 앉는 공간이 구석에 있어서 호다닥 착석을 했고요. 텐동이랑 같이 나오는 세트로 시켰습니다. 텐동이 바삭바삭 맛있었고요. 온소바는 무난하게 맛있었습니다. 표현이 좀 애매하죠. 무난한데 맛있었다? 아무튼 여담이지만 일본 여행 하다 보면 대도시에서는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데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곳 소도시인 이마바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2차 왔습니다. 술만 2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밥도 2차가 있습니다. 하쿠라쿠텐이라고 이 식당도 이 동네에서는 유명한 식당 중에 하나입니다. 야키니쿠 타마고메시, 구운 돼지고기 덮밥이 메인 요리인데요. 지난 이마바리 영상 1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왜 이런 중식풍 요리가? 이거 중식풍 맞죠? 제가 잘못 보는 거 아니죠? 이런 중식풍 요리가 이 지역의 소울푸드처럼 널리 퍼졌는지 의문입니다. 뭔가 느끼해 보이는 비주얼 같은데 그렇게 느끼하지 않았고요. 밥의 양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부산 사람들한테는 돼지국밥이 그 소울푸드 개념의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돼지덮밥은 막 술을 부르는 음식은 아닌데 한 끼 식사 대용으로는 밥에 계란에 고기까지 있으니까 괜찮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세트로 나오는 군만두는 조금 냉동 군만두 튀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이마바리에서 둘러본 곳들이 몇 곳 있었는데요. 일본 식연이라고 야키니쿠 소스를 비롯해서 각종 소스, 조미료를 만드는 회사의 공장이 이곳 이마바리에 있는데 건물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세계유산 벨베데레 궁전을 모티브로 한 바로크 양식의 조미료 공장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제가 오스트리아를 갈 것 같진 않으니까 뭐 여기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짝퉁이라도? 그리고 이 회사가 공장 투어를 또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공장 투어를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하고 있고, 여기 또 정원이 또 유럽풍으로 있다고 해서 정원도 주말에 또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구글 맵이나 뭐 홈페이지에도 정원 투어는 주말에 예약 없이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예약 안 하고 주말에 방문했는데 분명히 홈페이지에도 예약 없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예약자 명단에 없다고 저를 빠꾸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구경만 했습니다. 상당히 좀 외지에 있는 곳인데 나름 갔는데 뭐 자세히 보지도 못했어요. 돈키호테는 뭐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소도시인 이마바리에도 돈키호테가 있더라 하는 거 있었고, 우리나라 뭐 식품이나 상품들도 잘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어딜 가나 뭐 비슷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피노 헤어팩 이거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많이 싸더라고요. 이게 약간 돈키호테의 대표적인 미끼템들이 아닌가 싶어요. 생카, 피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마바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기차를 타고 이오 사이조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에 시코쿠 철도 문화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최초의 신칸센 열차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둘러보면 될 것 같고, 일본은 그 1964년에 고속철 시대를 시작했으니까 참 빨랐구나 싶어요. 전후 일본 현대사, 그러니까 뭐 특히 고속 성장 시기를 보면 참 뭐랄까 드라마틱하다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행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런 고속 성장이나 버블 시대의 흔적들 이런 것들 남아있는 거 보면 약간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쏠쏠하게 혹은 소소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칸센 좌석 배치가 처음에는 3+2 배치인 게 조금 더 특이해 보였습니다. 여행 중에 먹었던 조금 특별했던 음식이 있다면 바로 이 도미 라멘입니다. 입구에 웨이팅 이름 남기는 종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주말이나 식사 시간에는 웨이팅이 있어 보이고요. 전통이 있는 오래된 가게 같지는 않았고요. 새로 생긴 곳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부 홀이나 주방도 깔끔했습니다. 저는 크게 막 개의치는 않는데 왜 그 일본 노포 식당 같은 데 가면 그 특유의 지저분함이 있기는 하잖아요. 뭔지 아실 거예요. 아무튼 가장 인기 있다고 쓰여진 라면을 시켰고요. 국물이 진짜 무슨 스프처럼 뽀얗더라고요. 올라간 흰 색깔 고기는 도미살이고 왜 그 라멘 하면 조금 짜온 맛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엄청 담백하면서도 간도 잘 맞았고 맛도 있고 무엇보다 저는 그 비린 거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비린 맛이나 향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이마바리에서 먹었던 것 중에서는 저는 이 라멘이 제일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마바리역에서 마쓰야마역으로 이동했고 마쓰야마역에서 다시 마쓰야마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리 가서 공항 구경도 조금 하고 싶어서 한국인 전용 무료 공항 셔틀은 안 탔고요. 마쓰야마 공항은 뭐 크게 바뀐 점이 없더라고요. 우동집도 전망대도 그대로였습니다. 이상으로 작년 12월에 다녀온 이마바리 영상 급하게 압축해서 호다딱딱딱딱 올렸습니다. 요즘 제 근황은 하루하루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도 바쁘고 이래저래 막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신경 쓰게 많아가지고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영상을 잘 못 올리고 있어요. 물론 핑계긴 한데 어쨌든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생각나시면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